안녕하세요. 신박한 엑셀입니다. 오늘은 썸인프 함수 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썸인프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젠 다들 썸인프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 함수를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어떤 거냐면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항목별로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 500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항목별로 금액들의 합계를 구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항목별로 합계를 구할 때 이렇게 항목별로 내가 직접 셀을 클릭을 해서 합계를 구하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썸인프 함수를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썸인프 함수를 적용해야 될지 막막하시더라고요. 내가 썸인프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썸인프 함수를 이용하기 전에 기준값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준값을 왜 만드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과 두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값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값은 첫 번째 줄을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 1, 두 번째 줄을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 2로 간단하게 기준값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값을 채워줘야 되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기준값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클릭하고 Shift 클릭으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서 쉽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준값이 완성이 됐고 한번 썸인프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썸인프 함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인프 함수 작성을 해 주시고요. 썸인프 함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썸인프 함수는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에는 이 조건에 맞는 범위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범위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기준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조건이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이냐 두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인지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변수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항상 절대 참조라는 것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라는 것은 이 참조된 셀이 바뀌지 않고 고정되게끔 해주는 기능인데요. 왜냐면은 이 함수를 저희가 완성을 한 다음에 함수 채우기를 할 건데 그때 이 범위가 변경이 되지 않고 고정이 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하는 방법은 F4키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행과 열 모두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에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조건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이냐 두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이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의 합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쉼표에서 세 번째 변수로 넘어가서 세 번째 변수는 이 조건에 이제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해주게 됩니다. 합계를 구해주는 범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급 금액들의 합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시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범위에 식대 금액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썸인프 함수의 조건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들만 합계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들의 합계만 구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 완성을 하기 전에 이 마지막 변수도 절대 참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방금 전과는 달리 여기는 열은 절대 참조하지 않고 행만 절대 참조를 해줄 겁니다. 그 이유가 이 함수를 완성한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저희가 함수 채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은 이동해야 되지만 행은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만 절대 참조를 할 건데 아까처럼 F4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행과 열 모두 절대 참조를 했지만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열은 절대 참조하지 않고 행만 절대 참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함수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기본급들의 합계만 구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함수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함수 채우기 하는 쉬운 방법은 내가 함수 채우고 싶은 부분까지 Shift 클릭으로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이트로 채울 거기 때문에 컨트롤 R 그래서 R이 라이트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컨트롤 R로 오른쪽으로 함수 채우기 하실 때 이렇게 쉽게 함수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줄에 있는 항목들의 합계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먼저 하나 함수를 밑으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 함수에서 하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조건에 있는 숫자 1을 숫자 2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는 숫자 1,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들의 합계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숫자 2를 입력해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의 합계만 구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같은 범위였지만 아까 전에는 기본급대 금액들의 합계만 구했다면 이번에는 식대 금액들의 합계만 구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똑같이 오른쪽으로 컨트롤 R을 통해서 쉽게 함수 채우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합계를 전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썸이프 함수 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기준값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썸이프 함수를 어떻게 응용할지 몰랐지만 이 기준값 하나 만듦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던 썸이프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든 항상 기준값을 만드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썸이프 함수 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x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xlookup 함수는 vlookup 함수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vlookup 함수는 기준이 되는 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만 찾아올 수 있는 단점이 있었지만 xlookup 함수는 기준이 되는 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양쪽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